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노코점수에서는 처음 뵙는데 네.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려요. 일산에서 실력을 메시고 있는 화수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처음 뵙자마자 너무 이제 무거운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가장 이슈는 음.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재판을 당기겠다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느냐, 대선에 참여는 가능하냐, 이것도 지금 이슈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지금 궁금하고, 그쵸.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음. 괜찮으실까요? 참, 이게 난감한 질문이기도 하죠. 일단 볼게요. 이재명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분이 생년월일이 2개셔가지고요. 네, 하나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64년 12월 22일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이고 뭐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럼 그냥 대충 나이만 볼게요. 네. 그리고 원래 태어나신 건 63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2세거나 63세 정도 되시는 거네요. 이분이 요즘에 조금 힘들긴 하죠. 시끄럼수가 많아서. 근데 원래는 이재명 대표 사주가 뭐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주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밀어붙이는 힘은 강단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고 무서울 정도로 이 사람은 좀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후보랑 두 분이 이제 대통령 싸움 하실 적에 원래는 그때는 저는 이재명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죠. 그리고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솔직히 운기가 좋지는 않아요. 이분이. 꺾일 수도 있는 운기이긴 해요. 지금 다시 보니. 그때는 저는 이재명이라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내려오고 이재명이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운기가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첫 공수 그대로 가자고 하면 이번 재판은 글쎄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래도 이재명은 살아남는다? 주의가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참 무서운 사람이라 저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문제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이 사람이 돼도 문제예요. 돼도 나라는 계속 시끄러울 거고요. 정치는 뭐 그래도 뭐 그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올려놓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지만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에 진짜 우리 막 그 민주주의가 아니었을 때 그런 시대가 보여요. 예전에 저도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강압적인 시대 막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것 같은 그래서 솔직히 이 사람이 돼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간다 한들 또 탄핵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또 이 반대편 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윤석열처럼 그렇게 쉽게 내려오진 않는다. 이 사람은. 왜? 이미 당했고 보고 습득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 보통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은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미리 방안을. 그래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리는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도 시민인 사람으로서 올라가도. 네. 뭐 피바람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뭐 이 사람의 사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이용수단?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위하고 없어. 나만 있어. 나의 길에 걸리적거려? 없어. 가차 없어. 뭐 이런 스타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왕관 차고 있으면 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뭐 저는 그래요. 그래서 분노, 자기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냥 버려지는 거죠. 도구 수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무섭긴 하죠. 어떻게 앞으로 진짜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그렇게 공산권처럼 독재주의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무섭기도 하고. 근데 올라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이 이 사람만 운기를 보면, 이 사람 운기 자체만 보면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좋은 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꺾이는 운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예민한 문제긴 한데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저의 입장은 좀 그러네요. 이분이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또 이제 우려하시는 게 뭐 이분이 혐의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범죄자라는 얘기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소문과 얘기가 구설이 있잖아요. 보셨을 때 좀 이분이 약간 좀 그런 게 구설만은 아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더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무섭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정말 내가 뭔가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든지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대통령이 된다.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른 바람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역으로.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바람이 안 불었었는데 오히려 역용한 거겠죠? 뭐 그런 바람. 원래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변에 너무 이제 이런 풍파들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부지리가 됐다라는. 당연하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칠 머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회 절대 안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뭐 내일이네 모레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당겨졌다고 해도 이 사람은 뒤에서든 뭐든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막든 아니면 무슨 방법 조치를 취하든 액션을 취하든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번 대선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너무 희망적인 얘기가 없어서 참 힘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걱정인 게요. 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적으로는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눈치 보고 이거를 뭐 계속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이 되게 약한 건 맞잖아요. 네. 살인을 저질렀어요. 내 새끼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어쩌며 이런 걸 때문에 법이 점점점 약해지고 뭐 어쩌고 이런 게 가능하겠냐고요. 자기 새끼가 죽었으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럼 그런 힘은 있어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걸 강화하는 거는 참 좋을 거라고요. 네, 그건 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그 독식이 자기 개인 성향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조금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몰아져 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너무 독재주의로 변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인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물론 잘못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솔직히 경제는 다 살려놨지 않나요? 맞아요. 어르신 분들은 그분들을 되게 좋게 추억을 하고 뭐 진짜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시대를 너무 힘들게 견뎌왔는데 잘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분도 어떻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재명 씨를 보면 그 옛날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독재도 잘 이용을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게 잘 이용을 한다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쿠데타를 뭐 일으켜서 사람 다 잡아가고 했지만 요즘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너무 시끄러운 일이 계속 생기다 보면 나라가 경제가 안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독재적으로 계속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옛날만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니까. 근데 좀 이게 그렇게 독재로 가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좋겠어요. 물론 지금 시국에 필요한 사람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건 없어요. 확신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계속 시끄러울 거고 이게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싸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안정이 되는데 우리는 언제 살만해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 이 사람이 올라가서도 계속 그게 안정이 좀 어렵진 않을까 해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만 잘 된다면 뭐 저희의 바람인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피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